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권세라 책임심사역입니다. 본 강의는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및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도 메타버스 랩 전문가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 투자 유치 전략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란 무엇일까요? 스타트업 자금 유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투자, 대출, 그리고 정부 지원 등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스타트업의 자금 유치 방법은 자금 조달자, 즉 스타트업의 수요에 맞게 자금 조달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와 대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본표에서도 보이시다시피 주식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이지만 그만큼 지분이기 때문에 회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대신 높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와 대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수백억으로 성장했을 때 1억이라는 지분의 가치는 50억과 같이 수십 배의 수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1억이라는 채권 투자를 진행했던 투자자의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를 수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 가치 상승을 전망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비상장, 즉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서는 채권이 아닌 지분 투자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는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주 투자와 구주 투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자사는 회사, 즉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금 납입을 하고 스타트업은 신규 투자사에게 신주 발행을 진행하는 것이 신주 투자입니다. 이와 달리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주주 대상으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고 신규 주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 구주 투자의 방식입니다. 물론 구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신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주 투자를 통해서만 스타트업에게 실제 투자금이 납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지분 투자는 주로 신주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의 투자 기관은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요?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개인 투자 조합, 크라우드 펀딩부터 엑셀러레이터 및 VC, 후기 단계에서는 사모펀드, 자산운용, 증권사, 은행 등이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투자 규모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많이 융합이 되기는 했지만서도 초기 기업의 컨택 집중 대상은 주로 중간에 있는 엑셀러레이터 및 초기 단계 VC를 타겟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물론 본계정 자기 자본을 활용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존재하나 투자 생태계에서는 주로 펀드 비즈니스를 활용한 기관 투자자가 일반적입니다. 펀드 비즈니스라 함은 아래와 같이 출자자인 LP와 펀드를 운영하는 업무 집행조합원인 GP로 구성됩니다. LP는 주로 기업, 연기금, 사는 모태 등으로 구성되며 GP는 VC를 의미합니다. GP들은 LP로부터 자본금 조달을 통해 조합을 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별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한 후 수익을 내 LP에게 돌려주고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 기본 운용 보수 외 성과 보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진 스타트업들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X축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Y축의 이익이 점차 높아지는 기업을 기본적으로 선호합니다. 다만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과 달리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변곡점이라는 것을 지나 이익의 성장 곡선이 가파라지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검토 중인 스타트업은 사업의 어떤 시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변곡점을 지나 성장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 투자를 집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실제 금액이 납입될 수 있는 구주가 아닌 신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를 진행한 VC, 즉 기관 투자자들은 엑싯, 회수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창업을 한 스타트업에게 VC는 투자를 진행하여 성장을 함께하지만 VC가 지분 투자를 통해 확보한 지분은 자본시장을 통한 매각, 즉 회수를 통해야만 현금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수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M&A, IPO라는 방식은 똑같은데요. 미국은 80% 이상이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M&A 20%가량이 IPO인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20-30%만이 IPO이며 약 5% 미만이 M&A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장외 매각의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컨더리 전문 펀드는 최근 몇 년에서야 결성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국내 주요 회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IPO까지의 성장 단계를 살펴보면 IPO라는 목표를 바라보며 각 단계별로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IPO까지 회수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다른데요. 창업 후 평균 40억 이하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의 경우 IPO까지 약 8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엑셀러레이터와 IPO 사이를 투자하는 중후기 단계의 VC들은 1에서 8년이라는 회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한국 VC들은 회수의 대부분을 여전히 IPO에 의존하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의 설립부터 IPO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12년인데 반해 한국 벤처펀드의 일반적인 만기는 10년 이하 7년입니다.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아예 앞단에서 엑셀러레이터처럼 투자를 해 높은 멀티플을 확보하거나 혹은 뒷단에서 IPO의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졌을 때 투자를 하는 비중이 벤처 투자계에서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평균 상장시 기업가치 중앙값 추이를 보더라도 1,000억 원 전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IPO 시 기업 가치에서 역산을 하면 IPO 전 성장 단계별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사들이 기업 가치 중앙값을 어느 정도로 매길지 대략적인 범위를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리즈 C 이후에 IPO를 바로 간다는 전자의 예시를 들어보면 시리즈 C 투자자는 IPO를 바라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2배의 멀티플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새 4배, 그 앞으로 간다면 시드에서 시리즈 A, 더 높은 멀티플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 투자자가 대략적으로 어느 단계의 투자를 진행을 주로 하는지, 우리 투자는 어느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그렇기에 어느 정도 멀티플 및 수익률을 현재 기대하고 있는지를 감안하고 기업가치 협상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은 왜 투자를 받을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지만 스타트업 또한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기술 및 시장 개발과 매출 실현의 격차인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해 투자 유치를 주로 진행합니다. 창업 초기 자본 투자로 창업 기반은 구축을 했지만 사업 안정화 전 사업 진행을 위해 점차 고갈되는 캐시플로우를 확보하며 매출 본격화의 기틀을 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원천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제품 양산 직후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우는 시점에 주로 투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의 시기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VC의 투자 전략을 알고 있으시는 경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4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하우스마다, 심사역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입니다. 창업자로 시작해서 대표자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당연히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는 물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수 있어야 하며 자금 조달 및 인재 유치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를 기관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템입니다. 아이디어, 기술, 시장, 비즈니스 모델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 단어인데요. 전체 시장 중 현실성 있게 우리가 포착 가능한 시장의 크기가 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략입니다. 전략 그 자체의 완전성보다 다른 것들의 간접적인 증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잘 알고 있는지, 대표가 시장에서 어떠한 문제를 푸는지,
해당 근거 혹은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증거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시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더라도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가 기존에 유사한 시도를 했던 플레이어들보다 잘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품고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입니다. 표, 아이템, 전략 등에 대한 여러 주장들에 대한 논거는 매우 중요하나 그 논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고비를 넘겼고 급격히 성장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고비를 넘겨 왜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 창업팀이 현장에서 고객과 시장과 부딪혀 만들어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VC들의 투자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크게는 3가지입니다. 리서치, 소개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투자 발굴을 진행하게 되어 1차적인 서류를 요청드리게 되고 검토가 진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방문, 시장 및 기술력 검증, 그리고 듀 딜리전스를 통해 투자 조건을 협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IR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투자 결정이라는 단계를 거쳐 투심위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키포인트를 아랫판에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VC가 투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단어처럼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형용사 부사로 이러한 주요한 요인들을 길게 묘사하고 있진 않은지 명확하게 표현을 주어와 동사, 명사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각 주장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있는지 각 요인별로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영진에 대해 주로 보게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한 기업을 이끄는 중책을 맡는 자리이기에 대표가 마주하는 투자 생태계, 고객 생태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도 및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외부 의견을 수용할 만한 수용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창업 초기의 경우 대표님을 보고 투자했다라는 말이 절대 다수인 만큼 CEO의 역할이 절대적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수익 창출의 원리를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능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목표 고객은 누구인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많은지 목표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뚜렷이 존재하는지 그걸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비용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유통 채널 및 경제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우리 사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기반이 되는 경우 현재 계획 제품 시장의 규모 및 확장성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 시장의 니즈에 부합된 제품 개발 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 전략입니다. 투자 유치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는 경영진의 리소스가 최소 3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나 지난 2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벤처 투자의 혹한기에서는 우리 회사가 현금을 계속 버닝하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투자자 대비 회사의 협상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적어도 자금 소진을 염두에 두고 필요 시점보다 약 6개월 전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는 리그전이 아닙니다. 외부 투자 유치는 100명을 만나서 9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투자가 성사가 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100명을 만나서 90명이 오케이를 하나 리드 투자자를 포함한 소수의 인원만 오케이를 하나 사실은 똑같은 게임입니다. 투자자들의 피드백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취사 선택을 하여 방향성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VC들을 대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팁을 조금 드리면 벤처펀드 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되는 회사가 얼마나 대박이 나느냐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는 어떠한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보다는 저희 회사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성공했을 경우 어떠한 확률로 실제로 어떤 비전과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실제 실적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VC에게는 훨씬 매력 어필이 될 것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을 나열식으로 보여주시기보다는 실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꿈과 목표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경쟁력, 가장 큰 장점을 경쟁력 있게 부각시키는 것이 더 강력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는 극도로 주관적이면서 논리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윤곽이 확신을 가지고 혹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를 투자심의위원회에 올리는 담당 심사역, 즉 실무자랑 파트너와는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담당자와의 요청 자료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을 해주신다면 전략적으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에 대해 파악해야 할 정보들을 좀 나열해 봤는데요. 최근 결성한 펀드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결성한 펀드가 어느 정도 드라이 파우더가 남았는지, 실제로 펀드의 주목적 혹은 특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투자했던 회사들은 어떠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또한 이 펀드의 핏이 맞을지에 대한 여부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 투자 결정에 있어서 리드 타임이 어느 정도 걸리게 되는지, 어떠한 요소가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회사 자체 기반으로 주요 투자 분야, 투자 단계, 그리고 어떠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의 미니멈 혹은 맥시멈, 즉 일반적인 티켓 사이즈 또한 중요하고, 이에 반해 투자 후 일하는 방식, 파트너들 평판, 포트폴리오 회사들의 피드백 등 정성적인 요소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파악하신 후 투자사에 대한 취사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조건 협상입니다. 총 3가지인데요.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가, 얼마의 가격으로 살 것인가, 어떠한 권리를 가질 것인가. 이 3가지는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대표님께서 이 3가지에 대한 조건을 잘 협상하실 필요가 매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 지배인의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하고 초기 지분 구조의 설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들한테 지분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가치평가 방법을 투자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진행을 동종 산업에서 시장 가격이 왜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협상에서의 카드를 쥐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리를 가질 것인가? 이는 2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보통 주주의 권리 이외에 추가 권리가 있는지, 픽스드 인컴 투자자의 권리는 또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요한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조건을 협상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한 투자자들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와 스탁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서 주요하게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먼저 선호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부 사채로 주로 신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들 그리고 투자 조건들이 반영된 최종적인 1차 서류는 바로 이 텀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적인 최종 서류, 즉 계약서에 앞서서 주요한 전환권, 상환권, 공동매도권 등 권리를 포함한, 그리고 투자 금액 및 밸류에이션을 포함한 사항들이 적혀 있는 서류가 바로 이 텀시트입니다. 이 텀시트는 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투자 계약서에 100% 반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요 조항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해 봤는데, 주주간 계약서에도 작성이 되지만 실제 기업과 스타트업,
이 또한 주주간 계약서이기 때문에 투자계약서의 여러 가지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조항들의 어떠한 문구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 장표를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마쳤고, 오늘 준비한 자료는 투자 생태계의 전반적인 이해와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메타버스 특화 서비스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추후 창업 혹은 사업화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오늘의 내용들, 투자자들의 현장에서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전달됐기를 바라며 추후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